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집합, 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은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과 유사한 동작을 하도록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 파이썬은 원래 이제 수치적인 계산하고 과학적인 프로그래밍을 짤 때도 매우 유용한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집합을 정의할 때는 집합을 우리가 앞서 봤듯이 리스트는 중괄호 그리고 튜플은 괄호로 했었죠. 집합은 중괄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괄호인가요? 그 리스트가 버키 그리고 어, 그 튜플이 괄호 그리고 중괄호는 이제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어 있는 집합을 정의할 때 이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중괄호를 사용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딕셔너리가 그 집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딕셔너리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집합과 셋 또는 딕셔너리가 있을 때 우선선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고 활용도가 높은 게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셋을 만들 때는 중괄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셋을 만들 때는요 우리가 셋이라는 연산자를 또는 생성자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표현할 때도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set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이 중괄호의 기호를 우리가 딕셔너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초기화를 한다면 컴마를 이용해서 값을 연결한다면 그렇죠? 이때는 중괄호로 셋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중괄호로 집합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와 같이 집합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중복이 있을 때 그거를 제거한 후에 이제 나머지 값만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집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매우 유용해요. 그렇죠? 중복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유니크한 유일한 값들을 골라낼 때도 우리가 이 집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괄호의 이제 숫자와 컴마로 연결된 거를 제외하고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생성자의 그렇죠? 리스트나 튜플 또는 집합을 넣어서 그렇죠? 이터러블이라고 했죠. 값을 꺼내 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의 값이 모아져 있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셋에 넣어서 그렇죠? 셋이라는 생성자에 넣어서 집합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합의 표현은 중괄호지만 중괄호 비어 있는 집합은 중괄호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셋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집합 두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애플 오렌지 애플 소용없는 짓이죠. 이렇게 집합 하나와 그 다음 집합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집합 연산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합의 연산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바로 3개 할까요? 우리는 이제 앞서 리스트와 투플에서는 덧셈, 곱셈 이런 걸 했는데 우리가 집합 연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집합, 공통된 부분을 빼는 거 그리고 합집합 그렇죠? 전체 하는 거 그리고 차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대칭 차집합, 시메트릭 디퍼런스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이렇게 집합 맞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우리가 것을 하면 교집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 공통된 애를 이제 하는데 %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교집합을 나타낼 때 뭐 엔드 연산이라고도 하고 기도 하는데 이 엔드가 파이썬에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end라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 end는 true와 false가 만나면 false를 내는 논리 연산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논리 연산자를 쓰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는 이제 수치 연산에서 이 %, 하나 있는 것은 비트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비트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소의 공통된 부분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합집합인 경우에는 바로 이제 오화 연산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오화 연산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오화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파이썬에 오화가 있죠. 그때 오화는 논리 연산이에요. 그렇죠? 논리 연산이기 때문에 집합의 연산에 걔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의도한 거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화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바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사용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애플과 바나나, 오렌지, 피어가 합집합이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칭 차집합, 시메트리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꺽쇠 이거 이름을 제가 모르겠네요. 이거 제가 알았었는데 그렇죠? 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된 부분을 제외하고 합집합에서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차집합을 이제 봐볼게요. 차집합을 마지막에 둔 이유는 뭐냐면 합집합에서 무엇을 뺀 것이 교집합을 뺀 것이 시메트리 디퍼런스 대칭 차집합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입니다. n이 아니라 얘를 하면 이제 동일한 결과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집합을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집합의 연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뭐 따로 뭐 다른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연산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집합을 만드는 방법과 집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드린 것처럼 중복된 값을 없애고 유일한 값만 포함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엔드 연산 우리가 교집합을 우리가 수학 쪽에서는 엔드 연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의 파이썬에는 엔드가 이미 논리의 연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집합에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기 전에 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집합의 메서드를 보면 이 밑에 영어로 된 메서드가 있어요. add는 이제 원소 더하는 거고 빼고 뭐 difference 디스카드는 없애는 거고요. 인섹션 그리고 뭐 시메트리 디퍼런스 유니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디퍼런스는 차집합이고요. 인터섹션은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을 메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스켓 1 얘는 합집합이네요. 유니온 위에 있는 우리가 합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랑 같냐면요. 동일하게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바스켓 1 얘랑 같고요. 우리가 바스켓 2에서도 유니온을 호출할 수 있잖아요. 결과는 동일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연산자의 하는 이제 오퍼랜드의 순서가 다릅니다. 이렇게 결과는 같죠. 왜냐면은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두 개의 피연산자를 그쵸? 피연산자 맞나요?
연산항이라고 해야 되나? 오퍼랜드가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메소드는 누가 호출하냐에 를 이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차이점을 보일 수 있냐면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차집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결과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려면 순서대로 그렇죠?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밑에 결과 비어 있는 그 집합을 가져오려면 밑에 있는 순서대로 그렇죠? 2가 디퍼런스를 호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던더 함수 중에 이제 서브가 있거든요. 서브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것들 이제 객체 지향을 공부하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메소드들은 따로 다루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따로 다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합 이런 집합이 있고요. 비어있는 집합이 있다고 봅시다. 둘이 분명히 다르죠. 뭘 설명해 드리려면 비교해서 집합이 우리 집합의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공집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리스트와 투플과 동일하게 여기 if문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집합이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집합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소가 있다면 if 부분을 만약에 원소가 없다면 else 부분을 우리가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my underbar set2가 그렇죠? 2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두 개 다 뭐라고요? 원소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원소의 유무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if 집합하면 원소가 있으면 if문이 true가 되는 거고요. 없으면 false가 돼서 실행된다라는 거.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파이썬이 쉬워요. 파이썬이 초기에 배우기는 쉽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디테일은 배우지 않아요. 이런 디테일을 다루는 강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서만큼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이 중급까지는 금방 올라가거든요. 중급에서 고급 올라가는데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집합을 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자료 구조,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 이제 파이썬의 이제 자료 구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딕셔너리 또는 딕트 그리고 사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